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개장 초 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721선에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이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퀴즈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장중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직접 또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조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분석과 함께 최고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최은정과 함께할 증시전략센터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장규철 백룡신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고 계신데요.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백룡신천님 팬이라고 보내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저와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주부 팬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예. 그 남성 팬분들은 아마 최은정 아나운서님이 미스 코리아 출신 아니냐 이런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마 막상막하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1등인가요? 예, 1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금요일장을 마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일중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가량 상승한 17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723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는 172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1월 19일에 기록했던 장중 연 고점이었죠. 1723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1721선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1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8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1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주고 있는데요. 1,62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91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오늘 53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팔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반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1,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역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81억 원, 1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84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85만 4천 원 선에 걸려 있습니다. 85만 원 선을 경신을 했네요. 자, 포스코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7% 강세인데요. 철강 원료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전가로 무리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분기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두 자릿수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대차가 외국계
현대증권사로부터 매수가 크게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7%나 상승한 12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금융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한지주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중공업이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수주 취소설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LG화학이 소폭 조정받고 있는 반면에 LG전자는 1.6% 상승, 하이닉스 역시 1%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는 대형 IT주에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 강하고요. 현대모비스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 비해서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서울반도체가 약하고 셀트리온 역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 역시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그밖에 태웅, 메가스터디 모두 약한 모습입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다음과 성광밴드만 보합권에 있을 뿐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서, 소디프 신소재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디프 신소재는 올 1분기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1% 정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장인데요. 코스피는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 4월 들어서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예. 1,700을 회복하면서 그 실적 어닝 시즌이 돌입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자동차라든가 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주도주가 아주 힘을 발휘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체질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코스닥 쪽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들이 뭐 네오세미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고 특히 외국인들이 사주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말에 랠리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현재 다시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올해도 그런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자동차의 부품 관련주라든가 또는 IT의 그 부품 관련주들도 동반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에 무게를 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와 소형주가 비교적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1% 이상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업종 역시 0.4%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음식료 업종과 통신 업종, 유통, 보험 업종이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이고요. 운수창고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금융 업종에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 특징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의 몇몇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려아연과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포스코 역시 1% 이상 오르면서 철강 금속 업종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계 업종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3.3% 오름세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2% 오르고 있습니다. 4대강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홈센터, 이화공영, 삼목전공, 특수건설 모두 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우회상장 관련주죠. 동양메이저와 골든오일이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자원 관련주 중에서는 와터스코리아와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오늘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 특징 테마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물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예. 그 우회상장 관련해서 동양시멘트 우회상장이 거론된 골든오일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뭐 같이 그 동양메이저도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개별주 중에서는 이런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금요일이지만 지수가 지금 주도주들에 의해서 1,700포인트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신고가를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옴으로써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의 흐름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가볍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현대차의 흐름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이 기대됨에 따라서 갭 상승 후에 5%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승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이 돼서요. 현재 이런 랠리가 4월 초 장을 좀 더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도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랠리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수는 좀 조심스럽지만 현재 그 지수 부분에서 한 5% 정도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도주들이 가는 이런 장에서는 그냥 그 보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테마주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에도 동반 강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애플의 태블릿 PC죠. 아이패드 출시가 이제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주들도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미디어, 대원미디어, 예림당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명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백명수님께서 포트에 편입하고 계신 KT 서브마린 있잖아요. 네네. 18,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한 30% 이상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KT 서브마린은 지금 뭐 급등 구간에 있고요. 최근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급등 구간에 쫓아가서 오랫동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으로 보시면 5일선을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다고 보고 또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은 모습으로 봐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KT 서브마린 올해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100억 원 이상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적 호전세를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많이 올랐지만 좀 더 보유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점이라는 것은 지나봐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점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명수천님께서도 KT 서브마린 역시 차익 실현하지 않으시고 좀 더 들고 가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태경화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경화학이요? 예. 액체 탄산가스 시장의 시장 1위 업체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1위 업체고 지난해 한 380억 매출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린 회사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급등 후에 눌림목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오늘같이 3일 연속 봉 길이가 짧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정도 5,240원 전후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3일 동안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부근인 5,150원을 지지라인으로 꼭 설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도 좋고 상승 트렌드로 다시 갈 수 있는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6,5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되지만 항상 주식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절 라인을 5,150원 오늘 시초가 부분으로 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화학 현재 5,2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쯤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초가 부근인 5,150원 선은 지지 라인으로 잡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정고점인 6,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명수자님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혹시 어렸을 때 연 날려보셨어요? 연이요? 예, 네. 저는 자주 날려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오늘 바람 불 때 연 날려라 이런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바람 불 때 연 날리라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아주 경영의 신으로 군림을 하게 됐는데 어려운 구간이 항상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교훈으로 삼아서 딛고 나서 다시 일어서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빠지는 종목을 들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은 항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올라가는 종목으로
항상 추세를 확인하고 눌림목에 공략하는 전략을 대응하신다면 항상 기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잘 연구해서 싸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신다면 마치 우리가 바람이 세차게 불을 때 연이 더 잘 올라가죠. 예. 그것처럼 세찬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강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말씀이셨는데 바람이 불어도 잘못 날리면 전봇대나 나뭇가지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없는 데서 날리셔야 되겠죠. 예. 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설교 수장님 연결해서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전문가시죠. 설교 수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가는 놈들만 간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씩 다시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어제 우리 거래소 시장이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죠. 그러면서 강하게 급등의 양상이 전개되었는데요. 이렇게 종합지수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반드시 한 차례 소폭 조정의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오늘장도 역시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플러스 출발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아래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고, 지금 1723포인트, 24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고점인 1723포인트를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 그 여부를 오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1723포인트 돌파해서 일단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준다면은 월요일부터 또 한 차례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소 시장 계속해서 1,800억 넘게 외국인들이 오늘 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2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고점 근처에 오면서 오늘은 어제는 선물 대량으로 매수를 했지만은 오늘 현재까지는 선물 쪽, 즉 주식은 사지만은 선물 쪽에서 약 한 2,300억 계약, 2,300 계약 정도 지금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 고점이었던 1723포인트 안착하고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느냐의 여부까지도 점쳐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 수장님. 네네. 월요일부터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한진해운과 PS텍, STX, 엠파코, 삼성, SDI까지 현재까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목표가를 달성했었는지 좀 짚어주시고 가시죠. 네네. 예. 한진해운은 제가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는데 한진해운이 지금 현재 지금 32,000원 가격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릴 때 가격이 한 32,750원에서 33,000원 그 사이, 그러니까 33,000원 안에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소폭 지금 눌림목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3만원 잡아드렸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진해운, 즉 해운주 같은 경우 STX 페노션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해운도 그렇고 지금 한 차례 지금 IT와 자동차에서 상당히 강세 파동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숨고리가 좀 전개가 된다면은 해운주도 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손절가 3만원 정하시고 그대로 보유하는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일날 30일이죠. 예, 화요일날 PS텍 코스닥 들어갔는데 역시 그 코스닥은 역시 지금 가는 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스닥 쪽은 다소 힘이 없으면서 눌림목을 계속 주면서 개인들 매도 물량을 지금 받아먹는 물량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형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그리드주 PS텍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손절이 되어버리는데요. 일단 코스닥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익률 게임을 펼치기에는 다소 좀 코스닥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스닥이 저도 주 종목, 주 타켓인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 지나고 난 후부터 다다음 주부터 코스닥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31일, 예,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코스닥 쪽으로 안 나는 지금 장세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지수 관련 거래소 쪽으로 우리가 타겟을 노려서 좀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지수 관련 거래소 쪽에 STX 그룹주 중에서 엠파코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TX 엠파코 같은 경우에 13,300원 아래권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지금 13,400원권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시고, 지속적으로 15,000원 목표가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 특히 최근에 STX 그룹주가 상당히 강했죠. 어제도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조금 다소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1선 이평선 저항이 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오전장에는 쉬어갔다가 오후장에 반등이 나온지 여부 체크하시고, 월요일 날은 재차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추천을 드렸죠. 예, 삼성 SDI. 이 종목을 매수하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자마자 오후장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짧게 잡아드렸는데 15만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도달하면서 수익이 3.4%에서 3.7% 정도 수익이 발생이 바로 나버렸죠. 목표가 도달로 해서. 그래서 바로 이 대형주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3.4%에서 3.7% 수익이 났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목표가 달성했지만은 또 보유를 좀 더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도 2.6% 수익 중이니까, 2.6% 상승 중이니까 5.8% 수익 중인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서 목표가를 16만원, 17만원 정도 좀 스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 현대모비스도 14만 9천원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오늘도 어제가 바로 저점이었다. 그죠? 어제 오전장이 저점이었고 계속 지금 추세가 살아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계속 강하게 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도 약 한 4%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가 단기간에 들어가서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수익 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지수 관련 거래소 쪽에 매기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거래소 시장 공략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물론 IT 대형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만기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따져서 서일교 수장님께서도 이제 코스닥 종목들 공략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수장님. 네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갈게요. 네,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를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잘 사셨네요. 예, 네. LG전자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고요. 네. 특히 글로벌 전기 전자업체로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고 있었고요. 스마트폰 진출이 좀 늦어지면서 그 우려가 됐었는데요. 오늘 그 미국에서 그 휴대폰, 일반 휴대폰의 그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히 사주면서 랠리를 이끌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그 수급에서 문제가 됐었지만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11만 원에 매수하시면 아주 잘 사셨고요. 바닥을 찍고 지금 그 10만 원 부근 99,600원에서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하다가 강하게 박스권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13만 원 부근에서만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그 경계 회복에 따른 그 IT 전자 또는 자동차 쪽의 그 외국인 매수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직전 고점인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한 10,000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상승 초기 국면이 아닌가 생각돼서 보유 및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15만 원 선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요. 아마 전기전자 쪽이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소외받은 만큼 많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LG전자 대형주를 하나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참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손해볼 일은 별로 없고 예.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스틸인데요. 매수가가 19,000원이시고 한 25% 정도 갖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뭐 휴스틸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뭐 주가가 좀 하락 조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 국내 상위의 강간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요. 이 부분은 좀 SOC 분야에 투자가 돼야지만 그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휴스틸은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량이 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아주 소량 가지고 지난 3월 29일에 뭐 25,000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거의 장중에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차트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주도주로 갈아타시려면은 조금 손해를 보셨지만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 아무래도 1사분기나 2사분기 이렇게 실적이 점점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거로 예상되는데요. 목표가는 뭐 직전 고점인 1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가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3594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신택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6,0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 정도 되신다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여쭈셨습니다. 예, 신택은 오늘 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올해 실적도 또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발전 산업용 보일러, 중대형 보일러 제조업체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어느 시점이 만약에 예상되는 흐름이 가지 않는다고 볼 때는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현재 16,000원이면 아마 직전 고점 19,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사신 것 같은데요. 바로 빠지면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하락 각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올해 실적은 뭐 1,800억 정도 매출 예상에 18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주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이제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박스권 고점인 19,000원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저점 라인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수주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보고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웃고 웃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포바인입니다. 34,000원에 3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는데 이 기업이 공인인증서 보관업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정부가 이제 스마트폰 소액 결제 시 30만 원 미만은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 그렇죠. 이 주가가 하락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인포바이는 올해 200만 명 이상의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 월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예. 있는데요. 그런 추세라면 상당히 뭐 좋은 결과가 기대됐었는데 갑작스런 휴대폰 결제 쪽에 공인인증서가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수익 기반이 많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큰 악재인 만큼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난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22억 정도의 매출액에 불과하지만 7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올해도 훨씬 좋은 실적이 예상됐었지만 갑작스런 돌발 악재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샵 5588번으로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역시 문자 상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상큼한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어제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신규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해서 자금을 늘리는 일로 갑자기 주식 발행 수가 많아지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유상증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타민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도 잘 들어보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로서 약세장인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실적이 중시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커지는 시기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어닝 시즌, 2번 포스트 시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장중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장규철 백명순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